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사실상 직접 개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중동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더욱더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공격 배경부터 현재 중동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세계 평화 찾아오겠다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 갈 것도 없고 네. 이번에 2주 시간 주겠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이렇게 공습을 했단 말이죠. 네. 속내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큽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실망이 크죠.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2주 저렇고 이틀 만에 공격하는 건 이건 좀 반칙이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그 연막 작전을 쓴 게 아닌가. 2주 준다 그래서 마음을 착 가라앉혀 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예? B2를 그냥 띄워서 바로 공격했다. 예.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 이틀 동안 열심히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러나 협상이 그렇게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결국 추가적인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을 경우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향후 중동 정세는 이란에게 달려 있어요.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그냥 이번에 미국한테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기보다는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냥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힘들어도 그냥 가겠다. 그럼 이러면 계속 이제 버티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버티면 되는데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이 아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걸프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린다든지 예.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안 충격적인 게 없어요. 다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예, 이거 세 개 중에 뭐 어느 거를 고르라 하면 사실 고르기도 힘듭니다. 네.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면서도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입지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하겠다고 전쟁만큼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같은 편 안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란과의 협상을 원할 것 같아요. 협상은요. 본인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맞잡아야 돼요. 나는 절친이 원하고 있는데 왜 너는 왜 안 오냐? 이거는 좀 역지사지가 안 돼요. 네. 이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사람끼리 인간 대 인간이라면 엄청나게 큰 지금 피해를 줘놓고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후에 왜 협상이 안 나오냐라고 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이란이 지금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될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에서 비판이 많다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그렇죠. 필요 없는 네. 분이에요. 네. 재선이 필요한 대통령은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뒤 없이 가도 되는. 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 이번이 끝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어떤 협상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의 무게감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근데 이것도 미국 측에서도 약간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전에 CNBC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좀 막아달라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까지는 지금 CNBC 통해서 왔는데 네. 이거는 뭐 아시아 지역 중국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나 지금 돌아가는 뭐
상황들을 봤을 때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아무리 마음이 많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예. 중국에게 이거 SOS를 쳐가지고 이란을 좀 어떻게 다독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상당히 저거 막으면 모두가 힘들죠. 이란도 힘들고요, 네. 우리도 힘들고요, 전 세계가 힘듭니다.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좀 이란에게는 어깨가 그래도 가벼운 게 이거예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강대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력한 추가적인 군사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정유시설 때리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이 있겠죠.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그래서 국제사회 비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가안보위원회 결정만 남았잖아요. 네. 의회를 통과했고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꼼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고 네. 효과를 거두는 꼼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죠? 배를 하나 납품을 하는 거죠. 음, 그냥 지나가는 배를 그것도 이제 강대국의 배를 잡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어떤 국가에 뭐 유조선 하나 그냥 하나가 안 되면 한 두 개를 니네 못 지나간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 그러면 갑자기 이 유조선 두 개가 사라졌어요. 소문이 나겠죠. 네. 기사가 보도가 될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 두 대를 데리고 갔다. 근데 혁명수비대를 이제 마약 밀매를 한다든지 중요한 뭐 검사를 할 게 있어서 잠시 데려갔을 뿐이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풀어줘, 이틀이 지나도 안 풀어줘, 일주일이 지나도 안 풀어줘, 예. 보름이 지나도 안 풀어줘요. 그럼 이건 사실상 봉쇄의 효과를 낼 수도 있죠. 그러겠죠. 예, 최근에도 아침에도 보도가 났었죠. 배 유조선 두 개가 그냥 돌아갔다는. 네, 네. 예, 자,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또 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죠.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기뢰 랜덤으로 네. 설치한 다음에 위치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렇죠. 하면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카드를 가지려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설치 안 하고 소문만 내도 네,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그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또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유가 $200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뭐 뉴스가 계속 나면 실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는 뭐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봉쇄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 이란 쪽에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를 하겠다고 한다면 유가가 천정부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매일 방송이 거듭될수록 국제 유가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요. 네. 사실 제가 여기 대타로 왔을 때 80에서 대타세요? 네. 예, 대타입니다. 대타로 왔을 때 뭐 높아야 $100였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20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다는 전제하에 $200까지 가는 거니까 한번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란 측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고농축 우라늄도 있고 네. 과연 이것을 이제 완전히 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비중으로 조절할 것인지는 미국 생각이고 네. 이란 측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협상 카드로 활용할까요? 아직 뭐 갖다 붙다 얘기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고농축을 하면 한 60% 이상 되는 거를 400kg 정도라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자, 이것은 이제 이미 이 미국과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을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안전한 안가에다가 지금 보관, 아마 안전한 시설에다가 보관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과 어떤 핵 협상함에 있어서 이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한편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90%까지 농축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60에서 90의 차이는
90%가 되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처에서 또 다른 핵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 내에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원심 분리기로 농축을 해서 어느 날 짠 나타났는데 네. 핵탄두를 만들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퍼센트지가 얼마큼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살길은 핵탄두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냥 핵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관련돼서 이런 마지막 협상 카드 우라늄 이야기도 계속해서 또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또 해봤고요. 아까 중국 반응은 앵커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러시아는 사실 뭐 최근에 엄청난 반대 입장을 냈었어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냐? 사실 이번에 미국이 핵시설 때리기 전에요.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푸틴이 엄청난 이제 강력한 아주 강경한 반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전혀 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네.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란하고 친하지만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체코가 속자예요. 네. 아주 바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이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란을 도와준답시고 막 이란에게 뭐 무기를 준다? 그것은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무원,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좀 나갈 것이다. 미국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전망들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뉴스 새로 업데이트되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혹시 주변 국가들의 태도 변화나 지금은 특히 걸프 국가들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게 뭔가 뉘앙스를 낸다기보다는 약간 중립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스탠스 변화는 스탠스 예상이 안 됩니까? 변화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어요. 아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무슨 걸프가 무슨 큰 외교력이 있어서 이걸 중재를 해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누구를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예. 제가 며칠 전에 두바이에서 왔거든요. 네. 두바이 사람들 만나봤는데 아주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둘이 똑같은 애들 둘이서 싸워가지고 중동에서 이렇게 난리냐. 생생한 반응입니다. 네. 이란 애들도 똑같고 이스라엘 이 친구들도 둘이 똑같다.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만 지금 불안하게 만드냐. 제발 좀 얘들 좀 어떻게 좀 말릴 방법이 없냐. 우리한테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UAE나 사우디는 뭐 비전 2030, 네옴시티 이런 거 중요한 사업 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예. 중동 지역 정세가 이렇게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란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동 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란 내 우리 국민 60여 명을 대피시켰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SNS에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뉴스가 앵커 뉴스를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격이 계속 가해지고 네. 있고 이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좀 송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진전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빨리 지금 무력 충돌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대피를 하신 것 같고 반드시 남아서 또 사업체를 지키셔야 되거나 할 일 있으신 분들은 남아 계신 거예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교민들이 한 500명 정도가 지금 뭐 400명, 500명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뭐 본인들 사업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상황이 악해지면 또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방안을 대상에서 다 마련해 놨을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그 현재 피해는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민간인 지역으로까지 계속 공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에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3자 입장이니까 더 좀 객관적으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군사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 혹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신뢰도는 깨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으니 네. 뭔가 어디선가는 절충점을 찾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양국의 협상 조건, 그 절충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 조건 절충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싶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불가하다. 예. 그래서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여기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좋은 소식은요.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출구 전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우리 영토를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중단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조만간에 어떤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지만 결론은 저는 협상 말고는 출구 전략, 그다음에 휴전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양측 간에 어떤 치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으나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란 수뇌부, 이란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자살행위 아니야? 당연히 자살행위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 자존심이다.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고요.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옵션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그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그럼요. 마음이 네. 앞서는데 관련돼서도 저희도 끝까지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